자, 이제 넷째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231페이지요. 맨 밑에 칸 해제 여부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에 나오듯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 그거는 안 되지요. 자, 그리고 니은에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도 해제 못하죠. 이거는 왜 못한다? 부수적이어서. 자, 근데 디귿에 보시면 계약금 해제가 나옵니다. 계약금 갖고 해제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행 착수 들어가기 전 상태여서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손해배상 청구. 자, 먼저 기억부터 확인하면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배 청구 못합니다. 근데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 그거 해제는 못하지만 손해가 생겼을 때 손배 청구는 할 수 있다. 밑에 칸 계약금 회수. 자,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매수인을 쪽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죠. 자, 요렇게 계약금 준 상태다. 이때 을이 갑한테 계약금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면 지금은 아직 허가 받기 전이잖아, 지금. 안 돼, 허가 받기 전. 그죠? 허가 받기 전에 안 되죠. 지금은 허가를 신청해야 될 때죠. 계약금 달라고 할 때가 아니죠. 허가 신청. 자,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받은 후라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뭘 되게 뭐 안 되죠. 허가를 받으면 유효되잖아, 유효. 매매가 유효되죠. 그러면 계약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금 줘야 돼요. 중도금 넣어야 되죠. 안 되죠. 그럼 언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는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불허가가 떨어져가지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매수인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해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밑에 가처분 보겠습니다. 이게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토지 가처분 못한다라고 돼 있죠. 등기 청구권 보전? 뭔 말이냐? 이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지금 매매 계약을 한 상태죠. 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말고 그냥 일반적인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했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등기 청구권. 당연히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가 유효라면. 그럼 이때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갑이 팔려고 하는 이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처분금지 가처분. 너 땅 다른 데 팔면 안 돼. 나하고 매매했으니까 다른 데 팔면 안 돼.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 매매 계약은 무효 상태죠. 유동적 무효 상태. 그러니까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지금. 근데 이거 보존하려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등기 청구권이 없어서 그래요.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가처분 못한다. 근데 밑에 니은해 보세요. 니은해. 허가 전이라도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은 인정이 되죠. 아직 허가받기 전 상태 양 당사자는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협력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을한테 협력 청구권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그럼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때리겠습니다. 이거 돼, 안 돼? 되는 거죠, 이거. 협력 청구권이 있잖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주의 1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를 갖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사기를 갖고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뭐 착오를 갖고도 취소할 수 있고, 비진이 통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확정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 2번째.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 무효죠. 무효. 허가 배제 전탈. 자, 그리고 밑에 주의 3번. 확정적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 있는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거 없죠. 왜냐하면 무효는 누가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무효는 누구나 주장 가능하다. 따라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효과 내려가세요. 무효 효과. 자, 먼저 원칙입니다. 이행 전이니까 이행 책임 없죠. 무효 상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죠. 왜냐하면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근데 만약에 이행을 해버렸으면, 갖다 줘버렸으면은 원인 자체가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밑에 예외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 무효가 그냥 보통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죠. 그럼 돌려받아, 못 돌려받아? 못 돌려받잖아요. 그때는 급여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추인으로 내려갑니다. 추인. 자, 첫째 줄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도 효력 안 생긴다. 이 첫째 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무효는 추인에도 효력 없음. 절대적 무효.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했을 때는 추인을 한 그때로부터 새롭게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그러죠. 이게 상대적 무효 추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 무효를 추인했을 때, 추인을 하였을 때 유효가 된다는 거죠.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그때가 추인한 때부터죠. 추인을 한 그때부터 새롭게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유효로 해주죠. 근데 아까 전에 무권 대리할 때 아버지가 추인할 수 있었잖아. 기억나세요? 아버지 추인. 소급 유효 추인한 때부터. 이거 소급 유효잖아요. 그죠? 겁나 헷갈리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위의 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소급효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추인한 때부터라는 말 자체가. 근데 아버지께서 하셨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둘 다 추인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린다고요. 그죠? 우리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에? 문맥상. 문맥에서 파악해야 돼요. 문맥에서. 요 위의 추인 같은 경우는 139조 추인이에요. 139조. 응? 그리고 밑에 추인 같은 경우는 133조.
그러니까 이게 근거 규정이 달라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의 추인 같은 경우는 이 추인이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얘는 상대적 무효 추인. 얘는 유동적 무효 추인이죠. 무권 대리 행위를 할 때 일단은 유동적 무효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거 추인하는 거지. 유동적인 거를 뭔가 바꿨을 때는 다 소급해요. 유동적인 거 바꾸면 소급합니다. 근데 상대적인 거를 하면은 소급 안 한다는 거죠. 소급 안 해. 구별해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유동적 무효 추인, 상대적 무효 추인. 상대적 무효 추인이에요. 그러면 상대적 무효 뭐랑 뭐 있어요? 비진이 통적. 그죠? 비진이 통적이 있잖아요. 자, 오른쪽 갑니다. 요건입니다. 자, 일단 성립 요건은 갖췄는데 무효 상태다. 무효 상태. 자, 밑에 니은입니다.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나 무효행위 추인은 의사표시 일정 방식 요구되는 것 아니고 명시, 묵시 따지지 않는다. 어차피 의사표시로 하는 것들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죠. 자, 효과 내려갑니다. 기억,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롭게 법률행위 한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가 되고요. 자, 니은입니다. 무효인 가장매매 2010년도에 통정어휘 표시하셨네요. 자, 이후에 추인을 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새롭게 뭔가 계약을 해서 추인을 한 거죠.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건 2010년으로 돌아가서 유효, 2017년부터 유효. 2017년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법률행위 한 거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밑에 4번 관련 문제, 기억. 절대적 무효 같은 경우는 추인을 했다고 해서 유효로 만들 수 없죠. 자, 니은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시키기로 하는 것. 이것도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때부터 유효다. 자, 밑에 디귿 추인 구별. 첫 번째 칸 무권 대리 추인. 쓰세요. 유동적 무효 추인이죠. 유동적 무효 추인. 소급해, 소급 안 해. 소급해, 이거 소급해. 133조. 근데 밑에 칸에는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돼 있죠? 상대적 무효 추인. 그때부터 유효. 소급하지 않는다. 139조 추인.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칸에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를 본인이 추인해 줬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권 대리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무권 대리하고 똑같이 취급. 그러면 이거는 유동적 무효 추인이 되겠죠? 그럼 이거 소급해요, 소급 안 해요? 소급하는 거지. 맞습니다. 소급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효긴 한데 딴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법률행위로서는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다만 첫째 줄 오른쪽에 나오듯이 당사자가 무효를 알아떠라면 다른 법률 행위라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의혹, 그것이 인정될 때 효력을 가집니다. 자,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시험 관련해서 한 개밖에 안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서 불공정 무효라고 해도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건 가능하다 그랬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공정해서 전환이 허용된다는 거. 자, 넘어가세요. 취소로 갑니다. 자, 먼저 취소의 개념부터 확인하면 일단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였죠.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였는데 뭔가 원인이 있어서 취소라고 하는 권리 행사를 해서 소급 무효로 만드는 게 취소입니다. 취소는 아무나 못하죠. 밑에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한 능력. 자,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취소의 원인들이죠. 착사 강제고요. 그리고 제한 능력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밑에 착사강 취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자. 이게 바로 착사강 말하는 거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요. 상속인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도 상속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주의 표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는 취소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 수권을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상대방이요. 계약의 상대방이다. 전득자가 아니다. 2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기망을 당하여 토지를 매도했고 을이 토지를 병한테 매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취소권자죠? 예? 누가 취소권자예요? 갑이죠? 예. 왜 5초 걸려요? 예? 갑이 을에게 기망을 당하여 라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갑이 사기 당했네. 사기 당했네. 그럼 갑이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 기망. 사기친 거죠. 그러면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명의를 을한테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일단? 유효죠. 유효죠. 갑은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땅을 선의의 제3자한테 넘겼다고요, 병한테. 그럼 현재 땅 주인이 병이 된 거죠. 여기서 갑이 취소권 행사를 할 때 을한테 취소해야 돼, 병한테 취소해야 돼? 을한테. 법률 행위의 상대방. 갑이 결국 계약을 했던 건 을하고 계약했던 거죠. 을한테 취소권 행사하시라는 거죠. 이 병은 전득자죠.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이 여기서 을한테 취소권 행사를 하면 체결했던 매매가 소급해서 무효되겠죠. 그래도 얘는 보호받아요. 선의 제3자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슨 취소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 취소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받습니다. 부동산은 찾아올 수가 없겠네요. 자, 내려갑니다. 양보하로 3번이요. 취소 기간, 제척 기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제척 기간. 자, 여기서 2번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날을 말한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고 강박당했던 사람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를 깨달은 때로부터 해서 3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양보하로 4번입니다. 취소 방법 형성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도 그리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3번에 묵시적 취소. 사기당한 자의 상대방 측에서 계약상 채무 이행을 요구했는데 사기를 당한 취소권자가 나 이행 안 할 건데? 이행 거절했다는 거죠. 이행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유효로 냅둘 거다, 무효로 할 거다? 무효로 하겠다는 거죠. 네? 유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 무효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기당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사기당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된 거죠, 지금. 갑을 만나요? 반대로 안 바뀌었죠? 갑을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갑이 사기당했죠. 자, 사기당해서 매매 계약 체결됐죠. 그럼 갑이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 일단 유효 상태, 무효 상태. 일단 유효 상태라고, 매매가. 갑이 취소하면 무효되는 거지. 근데 사기친 을이 갑한테 가서 야, 빨리 부동산 넘겨, 빨리 넘겨 이렇게 이행 청구하는 거죠.
을이 갑한테 부동산 넘기라고 이행 청구했는데 취소권자 갑이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해, 이런 거죠. 이행하지 않겠다, 이행 거절하고 있는 거죠. 매매를 할 거라는 거다, 안 할 거라는 거다, 지금. 안 할 거라는 거잖아요, 안 할 거라는 거. 이해되세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취소했다, 이 말이에요. 묵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취소한 거다. 그럼 매매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다? 무효가 되는 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책에서 하는 말이. 자, 밑에 내려가서 4번입니다. 일부 취소 문제입니다. 일부 무효나 일부 취소나 법리상 차이는 없어요. 자, 첫째 줄에 가분적. 이게 분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아까 무효에서 봤었던 가정적 의사 있죠?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가상적 의사, 가정적 의사. 그것이 인정된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자, 효과 내려갑니다. 취소를 하면 소급 무효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는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되고 그게 양괄호 2번에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입니다. 밑에 반환의 범위요. 기읍. 선의는 현존 한도 반환. 니은의 악의는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악의가 받은 이익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이자를 가산해 줘야 되고 이자 가산을 해줘야 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자 가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악의한테는요. 자, 반면에 밑에 디귿에 제한능력자 같은 경우는 특칙이 있죠. 제한능력자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죠. 불문하고 전부 다 배상이에요? 현존 한도예요? 현존 한도죠. 자, 밑에 주의 표시. 제한능력자가 받은 돈 중에서 생활비 지출한 돈, 현재 남아있는 현금, 변제 지출한 거 이런 것들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봅니다. 반환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첫째 줄 중간에 낭비한 돈 있죠? 탕진한 거, 탕진. 유흥비로 썼던 거죠? 이거는 반환 의무가 없죠. 현존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자, 이까지 취소였고요. 그리고 뒤에 취소권 소멸해서 이제 세 번째 추인이 드디어 나오지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사기당했어요. 갑이 을에게 사기당했다. 기망을 당하였다. 사기를 당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땅을 넘겨줬어요. 땅을 넘겨줬다. 땅 넘어갔어요. 땅. 근데 이 땅이 시가로 따졌을 때 3억이에요. 3억짜리. 3억짜리 땅인데 을이 갑한테 돈 준 거는 뭐 예를 들어 1억밖에 안 돼. 1억밖에. 아니 3억이나 하는 땅 왜 1억만 받고 팔았습니까? 을이 사기쳤기 때문이죠. 을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갑을 이렇게 차고 상태로 빠뜨려가지고 1억만 받고서 갑이 땅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갑 같은 경우는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아직 근데 취소권 행사를 안 했으니까 현재는 매매가 유효 상태죠. 현재 유효 상태. 그럼 갑이 취소를 내일 하려고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땅값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값이 5천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5천만 원. 그죠? 뭐 비현실적이네요.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 어쨌든 땅값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럼 갑은 취소해요? 취소 안 해요? 취소 안 하죠. 취소 안 하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우리 갑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선생님 취소 좀 해주세요. 부탁하러 왔다고요. 그럼 갑은 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취소권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포기. 취소 안 할 건데요. 취소권 포기. 자, 이렇게 취소권을 포기해서 유효인 상태를 그대로 확정 짓는 거. 매매 계약을 유효로 냅둘 겁니다. 이렇게 확정 짓는 거.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추인.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취소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첫 번째 선택권은 취소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선택이지. 그리고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유효였던 법률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 근데 만약에 취소권자가 너 취소 안 할 건데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대로 확정 유효되는 거죠. 유효 확정. 이렇게 취소권자가 유무효를 결정하는 거예요. 유무효를 취소권자가 결정해. 그리고 여기서 취소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추인권이죠. 둘 다 행사할 수 있어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는 불가능이죠? 당연히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 만약에 갑이 취소권 행사를 선택했다. 요걸 선택했어요. 그럼 추인해, 추인 못해? 추인 못하지 그러면. 추인을 선택했다면 뭐를 못해? 취소를 못하지. 이해되세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무효가 뒤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 이 유효, 확정되기 전 이 유효를 가리켜서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매매하면 유동적 유효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인을 하면은 그대로 유효 확정, 취소를 하면 소급 무효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동적인 걸 뭔가로 확정 지을 때는 소급한다 그랬죠. 여기서도 소급하는 거죠. 소급 무효. 자, 143조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요. 자,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과 취소의 상대방은 같습니다. 자, 밑에 144조 추인 요건. 추인은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원인이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밑에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원인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이 가능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비로소 추인이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소 원인이 뭐예요? 취소 원인. 그렇죠. 차고, 사기, 강박 제한 능력이죠. 이게 취소 원인들이죠. 이 원인들이 끝나야 돼요. 이 원인들이 소멸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추인. 그럼 차고가 언제 끝나요? 차고 언제 끝나요? 그죠? 차고구나. 그죠? 맞다. 이때 차고 끝나죠. 그러고 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차고가 끝나야 취소도 할 수 있죠. 내가 착오를 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내가 취소권자구나라는 인식이 생기죠. 그래야 취소도 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추인이니까 추인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짱 사기. 사기 언제 끝나요? 아, 사기구나. 사기라는 걸 깨달았을 때 취소도 할 수 있고 그 취소권 포기하는 뭐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그죠? 강박 상태 끝났을 때. 근데 문제가 제한 능력이죠. 제한 능력. 그럼 제한 능력이라는 이 취소 원인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거 끝나려면 능력자 돼야 돼요. 제한 능력자가 돼야 원인이 끝났고 추인이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P 성년 후견인이에요. 얘는 언제 능력자 되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상태가 좋아질지 더 나빠질지 알 수 없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들이 추인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추인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 그게 바로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을 해줄 때는 취소 원인이 소멸돼야 돼? 소멸 전에도 가능해? 소멸 전에도,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해서. 자, 개념 내려가세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고 취소권 포기하는 거다. 자, 요건 내려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후. 즉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 되고 사기당한 자가 사기 사실을 깨달아야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은의 예외, 법정 대리인은 원인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추인할 수 있다. 효과 내려갑니다.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을 할 수 있고 추인을 하고 나면 취소 못한다. 두 개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자, 오른쪽 갑니다. 법정 추인입니다. 자, 법정 추인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추인을 하지 않았지만 추인으로 인정되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자동 추인되는 걸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갑이 사기당했어요. 갑이 사기당했고 을이 사기쳤어요. 응? 을이 사기쳤어. 그러면 갑이 사기당했으니까 갑이 취소권자. 을은 취소권자의 상대방.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던 게 매매 계약이었어요. 매매 계약. 갑이 매도인으로 을을 매수인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거죠. 일단 갑은 취소권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유효 상태, 무효 상태? 유효 상태죠. 유효 상태죠. 아직 취소 안 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돈 가져와. 돈 달라고. 매수 대금 달라고. 대금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갑 쪽에서 돈 달라고 이렇게 청구를 하겠다는 건 매매를 유효로 하자는 거다, 무효로 하자는 거다? 유효로 하자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추인이라고? 법정 추인이라고요. 이게 법정 추인. 아니면 갑이 야, 부동산 가져가. 야, 빨리 땅 가져가. 을한테 부동산을 인도시키는 거예요. 인도시킨다는 건 역시 매매를 그대로 계속 진행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정 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법정 추인. 자, 사유는 좀 더 있습니다. 당사자가 경계를 하였다. 경계. 이 경계라는 거는 계약서 고쳐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고쳐 씀. 계약서를 고쳐서 다시 썼다는 것은 갑하고 을이 새롭게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다. 그럼 이것도 법정 추인 사유가 됩니다.
자, 근데 갑이 돈을 달라 그러는데 얘가 돈을 안 줘요. 얘가 돈 안 주니까 네 재산에 내가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다. 강제 집행 들어가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이것도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갑쪽이 뭐 예를 들어 매수인이어서 돈을 주고 싶은데 을한테 매수 자금을 주고 싶은데 야 돈이 없다. 돈 없으니까 담보라도 내가 줄게.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굳이 돈 없어서 담보 제공하고 있는 것도 돈 줄 거고 그리고 이 매매 계속 진행하자는 거죠. 다 법정 추인 사유들이에요. 자, 지금 현재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6가지 사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전부나 일부 이행, 계약을 이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행을 청구하는 겁니다. 돈 가져와, 청구. 세 번째 경계는 합의한 거. 자, 그리고 강제 집행. 돈 안 주니까 집행 들어가죠. 담보 제공. 돈 없으니까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 권리의 양도입니다. 자,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두 번째 나오는 이행 청구. 두 번째 나오는 이행 청구하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권리 양도 있죠. 이거는 취소권자한테만 해당 사유 있습니다.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에요. 자, 한 번 더. 이행 청구하고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하고 누가 했을 때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 쪽에서 이행 청구했어요. 그럼 법정 추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상대방 쪽에서 권리를 양도했어요. 법정 추인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지, 아니다. 자, 밑에 박스 내려가세요. 매도인 갑이 사기를 당했고 을에게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사기 당했기 때문에 갑이 취소권자죠. 그리고 을이 취소권자의 상대방이죠. 자, 기억입니다. 전부나 일부의 이행.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줬다. 매매 계속 진행하자는 거죠. 법정 추인입니다. 자, 밑에 니은해 보세요. 이행 청구가 나오죠. 이행 청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청구했다. 법정 추인이죠. 법정 추인이죠. 근데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등기 넘기라고 청구하고 있다. 상대방 쪽에서 등기를 넘기라고 하는데 취소권자가 등기를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법정 추인? 아니라는 거죠. 자, 밑에 내려가세요. 디귿 권리양도. 취소권자가 매매 대금으로 받을 채권을 친구한테 양도해 줬다는 거죠. 뭔 말이냐. 갑이 지금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 자, 갑 쪽에서는 일단 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일단 유효 상태. 을이 매수인이고 갑이 매도인이기 때문에 갑은 매수 대금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그게 갑의 채권이잖아, 채권. 그죠? 매매가 유효니까 돈 받을 채권이 있죠. 만약에 갑이 이 돈 받을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채권 양도했다는 거예요. 권리 양도. 그럼 이거는 추인을 하자는 거다, 무효로 하자는 거다? 추인하자는 거죠. 맞나요? 만약에 무효가 되면, 갑이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이 채권도 없어지겠죠? 근데 이 채권을 없애지 않고 딴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는 이 채권을 없애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정 추인이라는 거죠. 권리 양도. 근데 상대방 쪽에서는
일단 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갑한테 부동산, 물건을 받을 권리, 채권이 있죠. 자, 을이 물건을 받을 권리가 현재 있는데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법정 추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취소를 당하느냐 당하지 못하느냐고 그 결정은 갑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넘겼다고 해서 그걸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야. 자, 근데 밑에 좀 내려가 보시면 취소권자가 장차 취소함으로써 발생할 채권을 딴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갑이 돈 받을 채권을 병한테 넘겼다. 이거는 돈을 받겠다는 거다, 돈 안 받겠다는 거다? 돈 받겠다는 거죠. 맞나요? 이거는 이제 법정 추인이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이미 부동산을 을한테 넘겨놨던 상황에서, 자, 부동산 을한테 인도시켜 놨던 상황에서 물건을 돌려 받을 채권, 물건 돌려받을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돌려받겠다는 거다, 안 돌려받겠다는 거다? 돌려받겠다는 거잖아요.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계약을 뭐 해야 돼요?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묵시적 취소죠. 맞나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양도만 가지고 그냥 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갔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는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입니다. 이 두 가지. 자, 밑에 제척기간 확인할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는 3년, 법률 행위 시부터는 10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무효 취소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조건 기한서부터는 다가오는 이제 목요일서부터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